안녕하세요. 저는 자격 있는 남편과 시어머니를 만나 결혼한 지 5년이 지난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남편은 사업가이고 저는 작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두 사람의 수입 차이로 인해 어느 순간 시어머니가 제게 무시하려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무시당한 일에 화가 났고 힘들었지만 나이를 먹으면서 그런 기억에 힘들지 않게 되었어요. 나이를 먹을수록 시간이 빠르게 지나간다는데 그 덕분에 힘든 시간도 잘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처음 남편을 만났을 때와는 달리 지금은 작은 회사를 다니는 사람이었으며 남편은 사장이었습니다. 저와는 달리 도전적인 남편의 모습이 멋있게 보였지만 오히려 남편은 제가 작은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좋아했다고 말했어요. 그때만 해도 역시 제겐 따로 목적이 있나 싶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사귀기 시작한 지 2년 후 결혼하게 되었죠. 결혼 후 남편은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서 살림을 할 때 돌봐주었습니다. 하지만 알다시피 난 돈을 벌어오기만 한 것도 아니었고 집에서 살림을 맡은 것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또한 정리를 잘 하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아니야, 그러니까 더 집안일에 집중하는 것도 좋아? 그럼 당신도 어느 정도 집안일을 하는 능력이 늘 거예요. 그리고 나는 바깥에서 일하는 사람이라 당신이 이것저것 챙겨주면 좋겠다는 말이야. 굳이 회사를 다니는 이유는 없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만둘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결혼하고 나중에 아이를 낳아도 회사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만두는 생각은 없었거든요. 근데 남편이 자기 뒷바라지를 해달라 원했어요. 어느 날은 시어머니도 우리 집에 오셔서 남편 챙기라는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결혼하면 다들 회사를 그만두고 집안을 챙겨야 하고 아이를 키우더라도 우리 아들은 사업하게 될 것 같아. 그러니 잘 챙겨줘야 해. 남편은 아이도 없는데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 아이가 없어서 회사를 그만두기가 아쉽습니다. 돈을 많이 받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아들이 혼자 잘 해낸다 해도 여자 손길이 필요한 사람이 다르죠. 집에서 남편을 잘 케어해주면 우리 아들도 밖에서 잘할 것 같아요. 남편은 혼자 잘 살아왔지만 제가 챙겨줄 일이 많아요. 남편이 편안해야 집안이 잘 돌아가는 거잖아요. 아들이 말하기를 들어보니 200만 원 정도 버는 것 같은데 큰 돈은 아니라고 해요. 그래도 그냥 우리 아들에게 생활비를 받아내라고 시부모님이 계속해서 말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많이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한 번은 친구들끼리 만난 자리에서 내 고민을 이야기했어요. 얘기하게 되었는데 친구들 중에는 살릴 만한 친구도 있고 회사 다니는 친구도 있었어요. 다양했죠. 살릴 만한 친구라는 것은 나중에 쓸모없는 사람 취급받는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회사는 결코 그만두지 말아야 해요. 너희 회사에서 편한 것 아니겠어요? 내가 아는 언니는 그래서 대교를 그만두고 집에서 애를 보면서 살았는데 10년이 지나니까 이제는 밖에 나가서 돈을 벌라고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식충이 취급받는다고 해서 그 말을 듣고 나는 얼마나 어이가 없었는지 몰라요. 친구들의 얘기를 들어보니 회사를 그만두지 않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날 남편에게도 그 얘기를 했어요. 생각해보니 그게 나을 것 같아요. 돈은 많이 못 벌어도 당신도 알다시피요. 우리 회사에서 일하면 편리한 면도 있고 당신이 사업하면서 나라와 함께 회사에서 일하는 것이 안정적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도 저는 솔직히 당신이 집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챙겨줄 수 있는 것들은 잘 챙겨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아이가 있어요. 당장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한 것도 아니니까요. 제가 다니는 회사는 작아서 월급이 적긴 하지만 일이 힘들지는 않고 오래 다니기도 좋다고 생각해서 계속 다니기로 결정했어요. 남편은 아쉬워하긴 했지만 한 명이라도 안정적으로 돈을 벌어오는 게 좋지 않겠냐고 하니 알겠다고 얘기했어요. 솔직히 제 남편이 돈을 못 버는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한 달에 1,000만 원씩 벌어다 주는 달도 있었거든요. 남편이 제게 번 돈을 다 주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매달 생활비가 500에서 600만 원이 드는데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올 때마다 시어머니가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연락을 주셔서 남편 챙겨주고 있냐고 물으시더라고요. 날씨가 쌀쌀한데 우리 아들이 추위를 잘 타니까 너가 못 모신다는 요리 좀 만들어줘라. 이번 주말에 같이 술쑥 맛있게 하는 곳에 다녀오려고 해. 밖에서 사 먹는 건 비싸고 영양도 하나도 없어. 내가 집에서 전복이랑 한약재를 해서 몇 시간 푹 끓여서 만들어야지. 요리는 다정성이야. 시어머니는 밖에서 사 먹지 말고 집에서 요리를 해주라고 하셨어요.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회사를 안 들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신없어서 못 해준다고 말씀드렸죠. 어머니, 저도 회사 다니느라 정신없어서요. 그리고 거기가 이것저것 많이 넣어주는 곳으로 유명하더라고요. 우리 아들은 한 달에 1,000만 원이나 벌어다 주는데 푹 삶은 백수인가요? 집에서 못 얻어먹네. 우리 아들이 착해서 그렇지요. 요즘에 그런 남편이 어디에 있어? 요즘 같이 경기가 안 좋아서 주변에 망한다는 사람들도 많다는데 너는 남편 잘 만나서 팔 것도 좋다. 어머님, 제가 요리를 잘 못해서 남편도 밖에서 사 먹는 음식을 좋아해요. 그니까 너도 이제 요리 실력을 키워야지. 언제까지 우리 아들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밖에서 음식만 사 먹을 거야? 그런 음식은 몸에도 안 좋아. 돈은 우리 남편이 벌어다 주고. 남편은 본인이 돈을 더 많이 벌어온다고 자랑 같은 소리를 한 적이 없는데 오히려 콧대는 시어머니에게서 원래 자리를 잡혔다. 때로는 꼴살을 한 적도 있었지만 그래도 내세울 게 아들뿐이니 그럴만하다고 생각하며 넘기려고 했습니다. 결혼 후 1년이 넘어가는 동안 용돈으로 부모님께 30만 원씩 보내주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용돈을 보내고 싶다고 해서 그래서 결국 우리 부모님께도 돈을 드리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럼 양과 부모님에게 50만 원씩 보내주는 건 어때? 하니 양과 부모님께 50만 원씩 보내주는 것은 어떻겠느냐고 말했어요. 장모님과 장인께는 너무 많은 돈이라고 생각하지만 저희 엄마는 혼자 계신다 보니 돈이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장모님과 장의 노래는 아닌데 오히려 우리 부모님 두 분 계시니까 생활비도 더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머님은 주는데 드리는 건 아까워서 그런 거예요. 아깝다는 게 아니라 양과 어른들께 30만 원씩 보내자고 제안했어요. 그렇게 하면 벌써 60만 원이기도 하잖아요. 남편의 용돈 이야기가 나와서 그래서 우리 부모님도 같이 드리자고 제안했거든요. 근데 저희 부모님께 드리는 돈은 은근히 아깝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모르는 척하며 우리 부모님께도 공평하게 시어머니와 같은 금액의 돈을 보내드렸어요. 남편은 이걸 마음에 들어하지 않은 건지 제게 돈 관리를 따로 하자고 이야기했어요. 그냥 우리 돈 관리를 따로 하는 게 어떠냐고 말이죠. 어떨까요? 요즘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공동통장 하나를 만들어서 거기에 돈을 똑같이 넣고 생활비로 쓰자는 거예요. 생활비 이해도는 각자가 알아서 쓰는 걸로 아직은 내가 돈을 많이 못 벌어서 그럼 양과 어른들 용돈 나가는 것만 생활비 통장에서 나가는 걸로 하자. 본인 돈에서 우리 부모님 용돈 드리는 게 아깝긴 엄청 아까웠다 보여요. 갑자기 저한테 이제는 돈을 따로 관리하자고 하더라고요. 그 전에는 저한테 일 그만두고 집에서 살림을 말하고 하더니 정말 제가 회사를 안 다니고 있었으면 엄청 서러웠을 일이 많겠다 싶었어요. 한편으로는 남편한테 섭섭한 마음도 있었지만 그래도 꼭 참고 양과 어른들과 함께 해야겠죠. 용돈은 공용생활비 통장에서 보내자고 했어요. 남편이 떨떠름해 보이긴 했지만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자 우린 양과 어른들께 보내는 돈도 생활비 통장에서 보내게 되었고 각자 200만 원을 생활비 통장에 넣고 거기 안에서 부부 공동으로 나가는 것을 다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 와중에 시어머니 생신날이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생신 선물을 뭘 드려야 할지 알아보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저희를 부르셔서 호텔 안에 있는 뷔페를 가보고 싶다 하시더라고요. 내가 들었는데 우리 동네에 호텔 하나 있잖아. 거기 안에 있는 뷔페가 그렇게 맛있다고 하더라고. 아, 그 사거리에 있는 호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머니 생신 때 거기 가서 식사하시는 건 어떨까요? 어떠세요?
나는 별 생각 없었는데 갔다 온 사람들이 그렇게 맛있다고 하니까 한번 가보고 싶은데, 근데 생각보다 비싸다고 하더라고 해요. 엄마, 아들아, 몰라요. 집은 턱턱 못 살줘도 먹는 것 정도는 배부르게 채울 수 있어요. 내가 아들 하나는 잘 낳았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자랑을 해야지. 그래서 제가 찾아봤는데 1인당 20만 원 정도 하는 뷔페더라고 하더라고 해요. 생각보다 금액이 너무 크다 보니 집에 돌아가는 길에 남편에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 아닌가요? 어머님이 말씀하시는 거 찾아봤는데 1인당 20만 원이 들어요. 다른 비나 음식점으로 알아볼까요? 한 끼 식사로 6만 원 정도 쓰는 게 아깝지 않나요? 엄마 생신이니까 가는 거지요. 평소에는 못 가서 그리고 거기 가고 싶다고 하셔서 내가 가자고 했는데 어떻게 다른 곳으로 모실까요? 이왕 생신 챙기는 거니 돈 생각하지 말고 해드리자고 했는데 너무 부담되니까 그렇지 비싼 한우집도 2번이나 갈 정도 금액인 것 같은데 당신 돈 안 쓸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번 돈으로 낼 테니까 생활비 통장 안 건드리면 되는 거지. 60만 원 정도가 뭐 그렇게 부담이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시어머니 생신이니까 대접하자고 해서 그리고 본인 돈 쓴다는데 솔직히 남편 돈이라 해서 정말 남의 돈은 아니잖아요. 물론 저희가 따로 생활비 통장을 만들어 쓰고 있는 상황이긴 했지만 그래도 아까운 마음이요. 들었습니다. 그러나 내 남편이 벌써 시어머니에게 모시러 가겠다고 언급했으니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생신날이었고 우리는 호텔 뷔페에 처음 가봤는데 뷔페는 어디서나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상상 이상임을 알게 되어서 왜 20만 원씩이나 하는지 이해했습니다. 그 후로는 친정 부모님의 생신 때도 모시러 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식사하고 있을 때 시어머니가 나를 보시고 한마디 하셨습니다. 너희 부모님들은 이런 곳에 와봤다니? 이래서 아들이 있어야 되는 거야? 너희 부모님은 딸만 2분이라서 뭐 한 번도 이런 곳을 보지 않았겠다. 그 전에는 나도 몰랐으니까 못 갔죠. 이제는 알았으니 모시러 오면 된다고 또한 원래 딸이 2이면 너는 왜 비행기에 타고 갔어?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해도 아들은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긴데요. 배 아프니까 아들은 따라가기 힘들어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들 1명 낳기 위해 그렇게 애를 쓰는 거지요. 시어머니는 우리 친정을 미심쩍게 무시하는 듯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입맛이 뚝 떨어진 것 같아요. 표정 관리도 안 되고 남편을 쳐다보는데 남편은 그런 것은 신경 쓰지 않고 잘 먹고만 있었어요. 그 모습에 짜증이 나서 그만 수저를 내려놓게 됐습니다. 솔직히 시어머니에게 한 말 하고 싶었지만 시어머니의 생신인 관계로 참았죠. 그래서 집에 오는 길에 남편만 붙잡았어요. 당신은 시어머니가 딸을 갖고 있는 우리 집은 별로고 아들을 낳은 당신 집은 이렇게 대우를 받는다는 식으로 말을 하면서 우리 친정 부모님을 무시하던 그 말을 듣고도 밥이 구멍으로 들어가냐 엄마가 기분 좋아서 하신 말씀이었고 어른들이 하는 일인데 한두 번이야 뭐 그런 일로 이렇게 난리를 치는 것은 적당치 않아. 우리 부모님은 딸밖에 없다고 계속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만 있냐? 솔직히 받아들이고 싶었는데 시어머니 생신이어서 참았어. 아 그럼 참는 김에 계속 참는 게 어때? 성질이야.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틀린 말도 아니잖아. 틀린 말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 부모님은 딸이 2인데 오늘 시어머니가 가신 뷔페에도 못 가본다는 말이야. 아니, 당신이라 0이나 둘 다 돈을 못 번다는 말이야. 똑같지 않아요. 아무래도 거기는 부담스러워 보이지 않겠어요. 시어머니도 모자라 남편도 은근슬쩍 우리 친정에 가더라고요. 기가 막혀서 한 달 뒤 친정에 계신 엄마의 생신을 위해 시어머니랑 함께 갈 비를 예약했어요. 친언니에게도 이 사실을 알려주었죠. 엄마 생신이어서 다녀와 봤는데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몇 주 후에는 우리 엄마 생신인데 그때는 다 같이 가자고요. 거기 너무 비싸잖아. 1인당 20만 원이야. 아니야. 우리 사람은 6명이거든요. 그럼 벌써 100만 원이 넘어가잖아. 엄마 생신이니까 기분 좀 내는 거로 나랑 언니랑 반반씩 나눠서 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번에 시어머니가 나에게 우리 부모님은 딸만 둘이라서 호텔비 피도 못 해보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나 기분이 너무 안 좋아서 꼭 가야겠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1인당 20만 원씩 부담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못 낼 정도는 아닌데요. 그래, 이번에 엄마 생신은 거기로 하자고요. 그래서 친정에서 엄마 생신날 식사 장소로 시어머니를 모시고 간 호텔 뷔페를 예약했어요. 근데 시어머니가 이 소식을 어떻게 알게 된 건지 주말부터 우리 집에 침입해와서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 이번에 엄마 데리고 내가 갔던 식당에 갔다며 그게 얼마짜리 줄 아냐? 그리고 그 근처 식당에 가서 밥이나 먹지. 무슨 호텔 뷔페 이번에 가보니 좋더라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 생신을 기념하려고요. 그래네, 부모님이 챙기는 거 좋다. 이거야, 용돈이나 가실 거면 너희 언니네 돈으로. 가야지 제 돈으로 갈 거예요. 그리고 언니랑 둘이서 나누기로 했어요. 남편 한 푼도 안 들어가니까 걱정 마세요. 당연하지. 우리 아들 돈 한 푼이라도 들어가기만 해봐라. 너나 내 언니나 누구 하나 돈 있는 사람 없으니 둘이서 돈 모아야겠지? 시어머니는 본인 아들 돈 쓸까봐 전전긍긍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저보고 본인 아들 돈 쓸 생각은 하지 말라고 얼음장을 놓는데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뭐 옆에 있는 상대한테 스트레스 받는 건 나를 테니 그냥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2일 뒤 통장 하나를 가지고 오셔서는 제 얼굴에 던지고 성질을 내시더라고요. 너 이건 뭐냐? 왜 우리 아들이 번 돈으로 친정 용돈을 주고? 우리 아들이 힘들게 버는 돈을 왜 친정에 가셨죠? 어머니, 이건 양가 어린들에게 용돈으로 주는 거예요. 어머님도 우리가 30만 원씩 드리고 있잖아요. 나와 너희 엄마랑 같아요. 그리고 우리 아들이 나한테 용돈 주는 거야? 당연히 사돈대가는 내가 번 돈으로 들어야 할 거예요. 아니에요. 제가 번 돈으로 드린 거예요. 남편 돈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내가 돈을 얼마나 내라고 그 말을 어떻게 믿을래요? 당장 친정에 보낸 돈은 끊어주시고 본인 아들이 보낸 돈을 친정에 보내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제가 일을 안 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저를 무시하면서 말하는 모습에 기가 막혔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니 한편으로는 사람의 마음에 오기가 생기더라. 나도 돈을 더 벌어야겠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직을 해야 되나 찾아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사장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일을 더 해볼 생각이 없냐고 물어보셨어요. 일 좀 더 해볼 생각 없어요? 제 친구 아들이 회사를 차린다고 하는데 기술은 다 있어서 사람은 더 이상 없어도 되는데 회계나 자료 정리와 같은 일을 해줄 사람을 구한다고 하더라고요. 일당 100만 원을 제안하더라고 하니 저도 마침 돈을 좀 더 벌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잘 됐네요. 그럼 제가 그 회사로 옮겨야 되는 건가요? 우리 회사도 사람이 많지 않아서 제가 하는 일이 얼마나 처리되고 있는지요. 많은데 같이 평이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작은 회사에 있기 때문에 의도치 않게 다양한 업무를 맡아왔거든요. 사장님 친구 아드님은 기술이나 다른 면에서는 우수하지만 보조적인 부분에서는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엄마를 추가로 고용해서 일을 돌리게 되었는데 그곳은 기술력이 뛰어나 투자를 많이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두 회사를 운영하면서 한 달에 약 500, 600만 원 정도를 벌게 되었어요. 바빴던 때는 집에서까지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어느 정도 감수할 만했어요. 같이 일하게 된 사장님이 혹시 추가로 일을 도와줄 수 있느냐고 물어보셨어요. 이번에 친구도 또 다른 회사를 만든다 하던데 이제는 두 회사를 맡기로 했습니다. 익숙해져 이렇게 있었는데 하나 더 추가해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총 3곳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2곳은 프리랜서로 일하는 것이라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어서 편했지만 3곳에서 업무를 처리해야 하다 보니 일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도 매달 800만 원씩 벌어들이는 모습이 자신감이 됐고 열심히 하면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날은 주말에도 업무를 처리하는 날이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더니 남편이 무슨 일이 그렇게 많냐고 라고 했어요. 돈을 얼마나 번다고 주말에 나가서 일하는 거야? 배고프다면 밥 먹이라고.
당신이 알아서 해서 먹어. 내가 어제 반찬과 로해만 하면 되는 국을 끓여 먹기만 하면 돼요. 꼴랑 2,300 벌면서 남편 밥도 안 챙기는 주말에는 나 이제 2,300 벌이 아니라는데요. 이번 달에 800만 원 벌었어요. 남편이 주말 아침부터 밥을 달라고 해서 알아서 차려 먹으라고 했어요. 집에는 아무것도 없지 않아요. 반찬은 냉장고에서 꺼내면 되고 전날 국도 새로 끓였어요. 그런데 굳이 나를 시키더라고요. 시어머니처럼 많이 벌지 않으면서 집안일도 안 하려는 식으로 남편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800만 원 찍어 보여줬어요. 그러니 남편 눈이 휘둥그레해지면서 어떻게 이렇게 많이 벌었냐고 물으셨어요. 저번에 어떤 회사에서 추가하여 보여준다고 하더니 그래서요. 요즘 이렇게 많이 벌면서 세 회사 업무를 함께 보는데 총 3곳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한 달에 약 8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나와서 그때쯤 남편의 사업이 좋아지지 않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제 통장에 찍힌 돈을 보고 조심스럽게 돈을 빌려줄 수 있냐고 물어봤어요. 혹시 좀 돈을 빌려줄 수 있니? 요즘 경기가 좋지 않아서 수입이 계속 줄고 있어서 물건을 팔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상황이라서 대금은 대금대로 보내줘야 하지만 수익이 없어서 한 2천만 원 정도가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생활비를 쪼개서 주고 있어요. 지난달에는 180만 원만 생활비 통장에 넣어놨던 것을 보고 요즘 경기가 안 좋다고 생각했어요. 좋은 날이 있을 수도 있었어요. 월 1,000만 원을 벌 때도 있었지만 지난달에는 정말이지 이것저것 다 고려해도 알바 월급이 안 나오더라고요. 남편의 사업이 어려워져서 수익이 나오지 않는데 그래서 돈을 빌려줄 필요가 있어졌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이런 상황을 모르시기 때문에 아들이 여전히 돈을 많이 벌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실 겁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전화를 해와서 홈쇼핑에서 판매 중인 물건을 사서 우리 집으로 보내달라고 하셨어요. 너 지금 TV 틀어놓고 거기 나오는 물건 중에 그거 사서 우리 집으로 보내라 라고 했어요. 저는 지금 밖에 있어서 남편께 부탁해서 보내드릴 거라고 얘기했어요. 너도 돈을 못 버는데 무슨 일로 그렇게 바쁘게 다니느냐? 시간은 10분밖에 남지 않았으니 빨리 사서 보내라 하셨어요. 그래서 남편께 얘기했더니 시어머니께 이야기했어요. 물건을 구입하고 보내려고 했는데 요즘 남편이 수익이 잘 나오지 않아서 예민한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물건을 사달라고 하면서 짜증을 내는데 시어머니에게 돈이 없다고 말한 거죠. 시어머니가 전화해서 오히려 성질을 내며 이야기하셨어요. 내가 뭐라고 했길래 우리 아들이 돈이 없다는 소리를 해. 이게 다 내가 돈 관리를 못해서 그런 거잖아. 우리 아들이 한 달에 얼마나 벌어다 주는데 돈이 없다고 하기만 해. 어머니가 저희 생활비 통장을 만들어 각자 관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즘은 경계심이 높아져서 그런데 남편 사업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남편이 갖고 있는 돈이 없는지도 몰라요. 봐요. 각자 통장을 관리해. 내가 무슨 돈을 번다고? 어머님, 그래도 저 생활비 통장에 넣을 돈 정도는 벌어요. 근데 남편은 사업을 해서 그런지 수입이 들쭉날쭉 하더라고요. 이번 달에는 생활비 통장에도 적게 돈을 모아놨던데 확실히 경기가 안 좋긴 한가 봐요. 시어머니는 제가 돈을 관리하고 있다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 아들이 돈 없다고 하는 소리에 저를 잡으려고 전화하신 거였죠. 그런데 제가 각자 돈을 관리한다고 말씀드리니 수학에 넘어서 당황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전화를 끊으셨어요. 본인 아들이 수익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 그런지 그 뒤로는 저한테 이것저것 사달라는 말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시어머니도 천리하지 않았어요. 드나 싶었죠. 그러다 하루는 친정 부모님 댁에 갔는데 아버지가 몸이 여기저기 쑤신다고 하셨어요.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몸이 아픈 곳이 없다. 요즘에는 많이 앞서 나가는 여자도 있는데 아버지는 생신이거든요. 생일 선물로 마사자 하나 사드릴까요? 그게 어느 정도로 비싼지 알아봤는데 괜찮아요. 당신은 자기 생활을 하느라 바쁜데 왜 그런 선물이야? 요즘에는 사업하는 사람들만큼 벌어요.
조금만 신경 쓰면 한 달에 1,000만 원도 벌 수 있을 거려. 너 회사 다니는 거 아니었어?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많이 벌어? 사장이 그게 많이 주는 거야? 제가 친정아버지 생일 선물로 마사자 의자를 사드린다고 하니 친정아버지가 괜찮다고 하셨어요. 제가 어느 정도 버는지 말씀드렸더니 그 말을 듣던 친정엄마가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돈을 보냈느냐고 물어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현재 회사에서 세계를 둘러보면서 일하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자 친부모님도 대단하다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깨어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념으로 의자 하나를 사서 보냈어요. 확실히 제가 월급을 받는 입장이라 월 800만 원이 거의 변동이 없는데 남편은 들쭉날쭉하더니 어떤 다른 생활비를 못 넣는 날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용돈을 각자 보내자고 얘기했죠. 당신 생활비도 제대로 못 보내니까 내가 번 돈으로 거의 생활하고 있잖아. 생활비는 당신과 나가 생활하는 거니까 어느 정도 내가 부담하더라도 용돈은 각자 알아서 해야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양과 어른들을 위한 용돈을 보내주는 것은 생활비로서 계산되는 것이었죠. 만약 당신이 매달 200만 원을 꾸준히 보내고 있다면 그것을 몰라. 그런데 저번 달에는 180만 원을 보냈고 저번 달에는 전혀 보내지 않았는데 이번 달에 겨우 200만 원을 보내는 거지. 그러니 내 돈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어머님 용돈은 당신이 투자를 하던지 야간 알바를 하던지 더 벌어서 드리도록 해. 용돈은 남편이 돈을 일정하게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서 제가 양양 어른들께 보내는 용돈은 제가 알아서 하자고 말했어요. 처음에는 생활비 통장에서 나간 돈 아니냐며 남편도 한 소리를 했지만 그는 돈을 일정하게 가져다 주지 못하는 상황이라서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래서 양과 어른들에게 드리는 용돈은 각자가 알아서 내고 드리기로 했습니다. 남편에게 돈이 없어서 이번 달에 시어머니께서 용돈으로 10만 원만 추가해 줬다는 거죠. 그때에는 제가 부모님께 용돈으로 100만 원씩 드리고 있었답니다. 시어머니가 통장에 찍힌 금액을 확인하지 않은 건지 그 이후로 전화를 해와서 용돈이 이렇게 적게 들어왔는지 왜 이런 식으로 정리되어 있는지 성질을 내더라고요. 제가 제대로 확인해보고 다시 연락해보기로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남편과 부모님에게 각각 용돈을 드리는 상황이라 조금 복잡한 것 같아요. 시어머니에게 용돈을 항상 남편이 보내주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10만 원만 받았더라고요. 한번 남편에게 문의를 해보는 것이 좋겠어요. 어떻게 돈이 관리되는지 파악하는데 여전히 어려움이 있네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따라 아들이 이 사안을 관리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얘기도 했어요. 무슨 일인지 돈이 적게 들어와서 그래서 당장 더 보내라며 시어머니가 전화를 끊었어요. 그래서 저는 즉시 남편에게 전화했죠. 너, 어머니가 용돈 10만 원을 보냈어. 어머니가 전화해서 왜 이렇게 용돈이 적냐며 물었는데 내가 아는 것이 있어야 돈을 더 보내든 어머니에게 연락해야 해.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전화해서 얘기한다고 하곤 했어요. 그런데 다시 시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너, 한 달에 800씩 벌어 너희 아들이 요즘 힘들어서 용돈을 못 보낸다고 하는데 내가 대신 보내줘라. 왜요? 어머니는 아들이 돈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부부인데 누가 돈을 받든 무엇이 문제야? 그러니 내 용돈을 대신 넣어줘야 한다는 거야? 옛날에는 제가 남편이 벌어다주는 돈을 쓰는 것도 보기 싫어하셨다가 이제는 남편의 돈을 못 버는 상황이 되어 제 돈을 본인에게 보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친정에 용돈을 보내느라 어머님에게 보내드릴 수 있는 돈이 없다고 해버렸어요. 제가 지금 우리 부모님께 100만 원씩 드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머님에게 보내드릴 돈이 없네요. 100만 원이 무슨 용돈에 식은 들려. 그냥 나 50 너희 엄마한테 드려라. 돈이 아까운 줄 알아야 해. 어머님에게 제가 왜 드려요? 어머님이 예전에 자들 낳은 덕을 보면서 우리 엄마도 딸 낳은 덕 좀 봐야죠 하셨어요. 남편에게 용돈 붙이라고 하세요. 제가 계속 남편에게 돈 줘달라고 하니 화가 나신 걸로 보여요. 전화를 말없이 끊으시고 제 집까지 올 거라고 하시더군요. 오셨어요. 그리고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부부가 뭐냐네 남편이 어려우면 내가 돕고
그래야 되는 게 부부. 아니야. 그리고 같은 부모인데 나는 왜 용돈이 10만 원이고 너희 부모님은 왜 100만 원이야? 그걸 왜 저한테 따지세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남편이 그렇게 제고한 거예요. 그래도 진정의 100만 원이 뭐냐 당장 줄여라. 그리고 내가 800만 원 번다고 하는데 솔직히 그거 다 우리 아들 돈 아니야? 내가 우리 아들이 번 돈 빼돌리는 거 아니냐고. 시어머니한테 용돈을 못 올려준다고 하니 나중에는 저한테 본인 아들 돈인데 제가 빼돌리는 거 아니냐며 소리를 지르며 그래서 통장을 꺼내어 시어머니 앞에 내던졌습니다. 한마디 했어요. 제가 번 돈으로 친정에 용돈을 주는 걸로 뭘 하실 거면 온 김에 아들도 데려가세요. 그냥 이혼하면 될 거예요. 우리에게는 애가 없고 제가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닌데 이런 꼴을 보면서 굳이 동거할 필요가 있을까요? 제 통장을 주워본 시어머니는 통장에 찍힌 액수를 보고 깜짝 놀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혼을 언급하자 꼬리를 바로 내리시며 생각해보세요. 우리 아들을 봐라. 월에 1,000만 원 벌던 아이가 요즘에는 겨우 200만 원을 번다고 하는데 너도 나중에는 그러지 않을지도 몰라요. 모르시겠지만 저는 월급쟁이라 경기 일탈도 없어요. 돈이 따박따박 들어와서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계속해서 우리 집에 계실 거예요. 아, 그렇지. 내가 약속이 있었던 걸 깜빡 잊었네. 그럼 우리 아들 잘 부탁합니다. 시어머니는 우리 집을 나가셨어요. 다시는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찾아와서 용돈 소리를 하지 않겠지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퇴근한 남편이 서류 봉투를 꺼내며 기가 막힌 소리를 내뱉었어요. 당신 계속 내 돈인데요. 아들이 돈을 가져다 주기만 하고 살아간다며. 그래,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세요. 그동안 내 돈으로 지출한 내역을 뽑았어. 이 금액 그대로 100권. 다리까지 맞춰서 내 통장으로 보내라. 그게 싫으면 당신이 우리 엄마에게 용돈을 드리던지. 솔직히 당신이 친정에 매달 100만 원씩 보낸다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하나요? 뭐 그럼 당신이 들려 당신이 모두 번 돈을 얻은 적이 없는데 용돈을 받자고 한 것 아니었나요? 근데 이제 와서 왜 제가 어머니에게 용돈을 드려야 하는 건가요? 그래도 지금 제가 돈을 많이 벌고 있는 상황이 아니면 당신이 제게 챙겨줄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어째서 제가 시어머니를 챙겨줘야 하나요? 당신이 우리 부모님을 돌보았던 적이 있었나요? 시어머니가 무시하고 그저 말만 듣고 있었던 것 아닌가요? 우리 부모님에게 용돈을 주기 아깝다는 이유로 당신이 먼저 모두 번 돈 중 일부를 용돈으로 쓰자고 제안한 거잖아요. 그때의 사정과 지금은 조금 다르지 않나요? 당신은 그때 약 2억 3천만 원 정도를 벌었는데 저는 요즘에 겨우 200만 원을 벌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돈을 많이 못 벌어서 그런 거라고 제가 탓을 하는 건 아니에요. 왜 제게 그러는 건지요? 당신도 제처럼 일을 더 하던지 해야죠. 제가 더 일을 하게 된 계기는 시어머니가 계속 돈으로 우리를 무시하고 친정도 무시하는 것을 보고 돈을 더 벌어야겠다고 생각했던 거였어요. 그런데 남편은 자신이 일을 더해서 돈을 벌기를 싫어하고 편하게 제가 벌어다주는 돈으로 시어머니에게 생색을 내고 싶어 했어요. 남편의 마음속을 정확히 모르겠어요. 솔직히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어머니에게 내고 싶다면 본인이 더 일을 해서 돈을 벌면 되는 건데 돈을 벌기만 해서 사람을 무시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현재 돈을 많이 벌기만 하면서 사람을 무시하는 게 당신이 얼마나 이어질지요? 800만 원을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한 달에 1,000만 원씩 벌었어요. 남편은 언제까지 저한테 월 800만 원을 벌 수 있을 것 같냐며 비아냥거리는데 정이 뚝 떨어졌어요. 시어머니가 난리를 쳐서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시어머니가 잠잠하니 남편의 본모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럴 거면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돈을 못 벌기 전에 당신이랑 이혼해야겠어요. 나한테 돈을 맡겼어요. 그렇게 돈을 많이 벌 때 좀 모아놨어요. 그랬어요. 이혼해. 그래, 이혼해보던지. 당신의 돈으로 분할 받아서 거리면서 살아보지.
남편은 자존심 때문인지 당장 이혼하지 않는 태세로 나와요. 그리고 돈을 저한테서 가져야 한다. 뜯어갈 거라고 하는데 코이가 나왔어요. 처음 결혼했을 때 집장만을 남편이 했었는데 저희 결혼했을 때는 3억 정도면 집을 샀어요. 그러나 요즘에는 최소 4억은 있어야 되겠죠. 더구나 저한테 돈을 더 줘야 할 것이니까 말이죠. 당장 돈을 많이 벌지 않는다고 해서 제게 돈을 뜯어갈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사업을 하는 남편이라 혹시 돈을 다른 곳에 숨겼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에 변호사와 함께 이혼을 진행했습니다. 확실히 전문가들의 조언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혼하려고 말했던 날 시어머니께 5천만 원 정도를 보내야 했답니다. 아마 이런 것들이 들통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텐데요. 그 돈까지 주고 재산 분할을 마치니 남편에게 돈을 줘야 했어요. 남편이 저에게 2억 5천을 보내주어야 했어요. 예전에 남편에게 빌려준 돈까지 재산 분할에 포함되었거든요. 그 사실을 알게 된 시어머니가 저를 찾아와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의 요청은 사업이 잘 안 되고 있어서 그냥 2억 정도만 받으면 안 될까요? 제가 왜요? 이제 남은 건 다 챙겨야 하죠. 남편은 제게 재산 분할을 해주고 싶었는지 이혼하자고 먼저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사업이 잘 안 돼서 확실히 그런 거야? 내가 미안하다. 내가 이렇게 잘못했다고 할 테니까 1,000만 원만 깎아주세요. 이런 얘기는 하지도 않았어요. 어머니, 제가 방금 얘기한 내용은 꼭 깎고 싶은 것이 있는 게 아니에요. 벌써 법원 판결에 따라서 2억 5천만 원을 받아야 한다는 걸 알고 계시죠? 그래도 당신이 잘 설명해주면 될 일 아니겠어요? 부부로 살아왔는데 이렇게 갑자기 매정하게 말하지 마시고 너도 돈을 잘 벌어서 5천만 원 정도는 안 받아도 돼요? 제가 돈을 잘 버는 것과 상관이 있나요? 그 돈을 받아서 부모님 차 한 대 뽑아드릴 거니까 당장 남편한테 보내라고 하셔야겠어요. 시어머니로 어떻게 해볼 수 없어서 남편이 찾아와서 미안하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당신의 돈으로 인해 무시당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다쳐서 이혼을 제안했지만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당신은 돈으로 나 능력을 따져서 저를 폄하하는 것 같아요. 무시한 적 없어. 내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서러운 적이 많았는데 그래서 나 악착같이 돈 번 거야? 내가 미안해. 잘못했어. 당신이 무릎 꿇으라면 꿀 굽힐게. 그런데 나 진짜 요즘 사업이 안 좋아. 그런데 재산 분할해야 되는 돈이 2억 5천에서 2억 정도만 보내주면 안 될까?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당신 사정 궁금하지도 않으니까. 이번 달 안으로 돈 만들어서 보내면 안 보내면 이자 따박따박 붙을 테니까 참고하고 이혼하자고 할 때는 자신만만하게 떵떵거리더니 막상 이혼하고 저한테 돈을 떼어줘야 되니 아까웠다 봐요. 무슨 흥정하는 것도 아니고 시어머니는 물론이고 남편도 저한테 찾아와서 5천만 원이라도 깎아달라고 하는 모습이 얼마나 웃겼는지. 몰라요. 하지만 이원도 안 깎아주고 2억 5천만 원에 해당하는 돈을 다 받았어요. 남편의 사업이 안 풀리고 있는 상황에서 저한테 재산 분할까지 해주니 집은 물론이고 남편의 사업장까지 팔아버렸더라면 소문에 의하면 남편이 시어머니 집으로 들어가 사는 것 같던데. 그렇게 아들아들 하더니 옆에서 끼고 사니 그건 또 싫은가 봐요. 하루는 마트에 갔는데 시어머니랑 남편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장보는 내내 둘이서 옥신각신하는 모습을 보니 고소하더라고요. 본인 아들 옆에 끼고 살면서 아들 떡 많이 봤으면 좋겠네요. 벌써 힘든 일만 가득한 것 같아 보이지만요. 저는 아직도 3개의 회사의 업무를 봐주고 있어요. 한 회사보다는 생각보다 규모가 커서요. 사람을 새로 고용하는 것이 같았어요. 한 곳에 정리해도 한 달에 600만 원 정도를 벌 테니 저 혼자 살기에 충분히 많은 돈이에요. 요즘 돈 쓰는 재미에 빠져 살고 있어요. 예전에는 아낀 쓰느라 걱정했지만 이혼 후에는 나를 위해 살아야겠더라고요. 그럼 이만 제 이야기를 마무리할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